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외모적인 차이는 별로 없는데 어떤 남자는 여자친구가 끊이질 않고 어떤 남자는 여자 구경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가 끊이지 않는 남자는 어떤 특징이 있길래 여자가 유독 잘 넘어가고 잘 주는 걸까요? 시각에 지배를 많이 받는 남자들은 얼굴이 예쁘고 섹시한 몸매에 쉽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섹시한 남자를 본다고 해서 몸과 마음이 쉽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남자의 세심한 배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남자에게 여자는 몸과 마음을 쉽게 허락할까요? 이러한 특징을 남자들이 알고 있다면 당신이 원하는 여자와 쉽게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자가 쉽게 대주는 남자의 특징 4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돈이 많고 잘 쓰는 남자. 돈이 많은 남자라면 남자와 여자 모두 호의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삼성 제품이 집에 몇 개씩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삼성 제품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앞에 삼성그룹 회장이 가깝게 지내자고 이야기를 한다면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삼성 회장과 친하게 지낸다는 것은 나 또한 돈이 많은 부류의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좋아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돈이 많은 남자를 만난다면 자신도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것은 자기 후손에게 예쁜 유전자를 물려주려는 인간의 본성이고, 여자가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하는 것은 자신의 남자가 자신과 자신의 아이를 보호해주길 바라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남자들이 돈이 없음에도 돈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자신의 능력에 걸맞지 않은 값비싼 외제차를 구입해서 카푸어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차가 없거나 볼품없는 차를 타고 다닌다면 아무리 좋은 장점이 있는 남자라 하더라도 여자들의 관심을 얻기 어렵고 사귈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만 밝히는 자린고비 스타일이라면 곤란합니다. 요즘 여자들은 남자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을 여자에게 쓰지 않는다면 금세 떠나가 버릴 것입니다. 두 번째, 키스 잘하는 남자. 남자들에게 연애 경험이 적은 여자와 연애 경험이 많은 여자 중에서 어떤 여자가 좋냐고 물어본다면 거의 모든 남자들은 연애 경험이 적은 여자를 선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에게 연애 경험이 적은 남자와 연애 경험이 많은 남자 중에서 어떤 남자를 좋아하냐고 물어본다면 거의 모든 여자들은 연애 경험이 많은 남자가 좋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자는 연애를 할 때 남자가 능숙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연애의 첫 시작인 키스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 키스가 서툴다면 여자는 그 남자에 대해 실망과 함께 호감도가 급격히 떨어질 것입니다. 키스는 몸의 대화를 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행위입니다. 썸에서 연애로 진행이 될지 말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행위입니다. 만약 키스를 잘하는 남자가 키스만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여자는 정말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키스를 잘하는 남자에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좋은 살냄새가 나는 남자. 시각에 예민한 남자들은 섹시한 몸매를 가진 여자가 하늘하늘한 난제를 입고 있다면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시각보다는 청각이 더 예민하죠. 그래서 감미로운 목소리의 전화 한 통화만으로도 그 남자에 대한 큰 호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각 또한 청각 못지않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새로 만난 여자친구에게 향수 선물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새로운 여자를 만났을 때 그 여자가 당신에게 너무 좋아하는 냄새가 나요. 무슨 향수 쓰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분명 당신에게 호감이 생겼다는 좋은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향수 냄새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살 냄새입니다. 본인은 못 느끼겠지만 사람마다 체취는 모두 다릅니다.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한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군요. 오빠 몸에서 냄새가 나.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 내 몸에서 땀 냄새가 나니? 라고 물었었죠. 그랬더니 아니야, 오빠 살 냄새야. 이 냄새가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그때 살 냄새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살 냄새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몸에서 나는 체취이기 때문에 먹는 음식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 말에 정말 공감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말하길 한국 사람들 몸에서 마늘 냄새가 난다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외국 여행 갔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은 커리를 주식으로 먹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에게 특유의 냄새가 나더군요. 그런데 마사지를 받기 위해서 마사지샵에 가보니 그 냄새가 마사지샵 방 안에 꽉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먹는 음식에 따라 살냄새가 결정지어진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채소와 과일의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을수록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분이 땀으로 많이 배출돼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사람에게는 더 건강하고 매력적인 살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저도 과일을 무척 좋아합니다. 과일의 종류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아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에게 좋은 살 냄새가 났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배려심이 있는 남자. 결혼 적령기에 있는 여자들에게 남자의 이상형을 물어보면 대답 중에서 배려심이 있는 남자가 꼭 있습니다. 특히 연애의 경험이 많을수록 배려심이 있는 남자를 이상형으로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못된 남자를 만나본 여자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남자의 외모에 반할 수도 있고 재력에 혹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남을 지속하려면 배려심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만나는 이성에게만 배려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음식점에 갔을 때 종업원들에게도 함부로 갑질하지 않고 배려심 있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을 보고 여자는 자신의 부모나 형제에게도 잘할 것 같은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남자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인격은 돈으로 살 수 없고 교육으로 쉽게 되지 않으니까요. 지금까지 여자가 쉽게 대주는 남자의 특징 4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여자가 쉽게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는 남자는 여자가 원하는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좋다고 따라만 다닌다고 그 여자가 날 좋아해주는 건 아니니까요.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내 여자를 정성껏 애무해 주었는데도 그녀가 쉽게 달아오르지 못해서 난감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자는 남자가 보여주는 단순한 애무 스킬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느껴지는 미묘한 감정과 무드에도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처럼 상황에 잘 몰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녀가 이제 막 알아가는 초기 단계라면 더욱 그럴 수 있겠지요.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애무 순서를 무작정 따라가는 대신 여성분 스스로가 좀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위나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부위부터 애무를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여자의 감정과 무드까지 고려해 애무 스킬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요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잘 알고 계신다면 파트너와의 잠자리가 한층 더 만족스러워지실 거예요. 평균적으로 한국 남자들에게 부족한 스킬 중 하나가 바로 애무인데요.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도 급하고 침대 위에서의 배려에 익숙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애무는 잠자리 전체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감수단이지요. 특히 애무가 중요한 이유는 남녀가 침대에서 느끼는 절정의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남자가 자기중심적인 관계를 고집할 경우 여자는 그야말로 감흥 없이 몸만 대주는 꼴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애무를 통해 어느 정도는 서로의 절정 사이클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속궁합이 잘 맞으면 너무 좋잖아요. 여기에 더해 애무까지 잘한다고 하면 여자에게는 정말 잊지 못할 남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자들이 원하는 여자들의 몸과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부드러운 애무 스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 스스로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부위를 집중 공략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상대방이 알아봐주고 칭찬해준다면 쉽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슴이 큰 여자의 경우 대부분 자기 가슴에 대해서 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랑받는 것은 여자로서 자신의 성적 매력이 충분히 어필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여자마다 자신 있는 부위가 있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남자한테 그것을 자랑하고 싶을 테고요. 만약 다리가 매끄럽고 예쁜 여자라면 다리를, 손이 예쁜 여자는 손을, 힙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여자라면 힙을 공략해주면 좋아합니다. 이때 꼭 같이 해야 하는 것이 칭찬인데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여자는 물리적인 자극만 아니라 정서적인 자극을 통해서도 절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자한테 해주는 간단한 칭찬으로 여자의 마음을 짜릿하게 자극시킬 수 있는 것이죠. 당신의 피부는 광채가 나, 가슴이 너무 예뻐서 파묻히고 싶다는 등 남들이 들으면 닭살스러운 멘트라 할지라도 아낌없이 칭찬해주세요. 이렇게 여자가 자신 있어 하는 부위를 남자도 좋아해주고 칭찬해주면 여자는 마음속으로 굉장히 흐뭇해하면서 좋아할 것입니다. 또한 자신감도 올라가서 여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여자가 자신 없어 하는 부분은 남자한테 숨기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굳이 터치하지 말고 입 밖으로 꺼내어 거론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남들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몸매와 외모를 가지고 있더라도 당사자는 열등감을 느끼는 부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자가 어느 부분에 제일 자신 있어 하는지, 어떤 부위를 제일 자신 없어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팁을 드리자면 여자가 평소에 자주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거나 신체를 노출하고 싶어 하는 곳이 바로 스스로 자신 있어 하는 부위입니다. 두 번째는 여자가 평소 선호하는 부위를 집중 공략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성감대가 다르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같은 성감대라 하더라도 어떻게 자극받기를 원하는지도 여자마다 다른데요. 그래서 대화나 눈치를 통해 여자가 선호하는 부위와 방법을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여자가 등을 만져줄 때 좋아하는지, 허벅지를 쓰다듬어 줄 때 좋아하는지, 이쁜이를 만져주는 걸 좋아하는지 등등, 그리고 어떤 부위에서 가장 흥분하는지 등을 캐치하는 것이죠. 또한 방법에 있어서도 손이나 혀 또는 신체를 이용해서 자극해주는 걸 좋아하는지, 천천히 혹은 빠르게, 강하게 혹은 약하게 어떠한 강도로 좋아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적은 노력으로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가끔은 색다른 방법을 시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자극이라도 매번 똑같다면 무뎌지고 쾌감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약 조절을 하면서 여자를 애태우게 한다면 몸개임이 좀 약하더라도 여자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외로 여자들이 좋아하는 이색적인 기술을 쓰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지만 의외로 여자들이 좋아하는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손깍지 끼기입니다. 정샤위나 여성샤위 자세에서 관계 도중에 손깍지를 끼워보세요. 더욱 로맨틱하고 다정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 겁니다. 여자들도 이런 스킨십을 무척 좋아하거든요. 만약 후바위나 다른 자세로 인해서 제대로 손깍지를 낄 수 없는 경우에는 손등을 꼭 잡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살짝 목 조르기가 있습니다. 과격하게 하다가 목을 손으로 잡고 살짝 조르는 신용만 해보세요. 여자들은 거의 대부분 M 성향을 조금씩이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퍼포먼스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물론 힘 조절을 못해서 상대의 숨을 못 쉬게 하면 안 되겠죠. 숨은 쉴 수 있도록 아주 약한 힘으로 조르는 신용만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극적이고 야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예시를 들어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자극적이면서 수치스러운 말에 여자들은 오히려 흥분하기도 합니다. 또한 성적인 내용을 녹인 욕설도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 여자분에게 혹시 관계 도중 욕이나 수치스러운 말을 들어본 적 있어? 라며 은근슬쩍 떠본 후에 진행하면 좋습니다. 이처럼 의외로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색다른 기술 한두 개 정도를 가지고 있다면 침대 위에서 여자에게 최고의 남자로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상대의 감정과 템포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항상 강조해드리지만 여자의 흥분 사이클과 남자의 흥분 사이클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서로 어느 정도 템포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남자는 삽입을 해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지만 여자는 여러분과 눈이 마주치고 가벼운 스킨십을 하는 그 순간이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전이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절정의 사이클을 맞추면 좋겠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애무를 시작하기 위해 키스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작 단계의 키스는 10분 미만으로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키스는 전이뿐 아니라 본 게임에서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훌륭한 양념 같은 것입니다. 초반에 너무 힘을 다 베지 말고 중간중간 상대의 입 대신 몸 전체를 키스로 공략해보는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내려온다는 느낌으로 하면 좋겠지요. 이때 손이 놀고 있으면 조금은 어색할 수 있으니 허리나 엉덩이 등의 다른 신체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침대 위에서 사랑받는 방법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왔는데요. 본인 것으로 만들어서 자유자재로 사용하게 되시면 침대 위에서 절대 잊지 못할 남자가 되어 있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시래기와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연이 내린 최고의 해독제로 불리는 무청 시래기에도 최고의 궁합인 것이 있고 나쁜 궁합의 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래기도 잘 먹어야 몸에 좋은 것이지요.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시래기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면역력이 뚝 떨어지기 쉬우니 겨울철 면역력 증진을 위한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다양한 음식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찬바람과 특히 잘 어울리는 식재료가 있습니다. 고향집 굴뚝 옆 처마 밑에 매달려서 바람과 햇볕을 듬뿍 받은 마른 무청. 드디어 시래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푸른 무청을 겨우내 말렸다가 갓 지은 밥에 고소하고 향긋한 시래기나물을 올려서 한 입 크게 드시기도 하고 시래기를 가득 넣어 구수한 된장국이나 감자탕, 고등어 또는 코다리조림으로 드시기도 하지요. 최근에는 특히 많은 영양소와 비타민을 가득 함유한 시래기가 건강음식으로 손꼽히며 별미 음식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찬바람에 말리는 과정에서 식이섬유가 무려 3배나 증가하고 암 예방 효과가 무려 10배나 뛰어나지는 최고의 식품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에 좋은 시래기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래기와 함께 드시면 암과 치매 예방에 나쁜 최악의 궁합인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래기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두부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구수한 시래기 된장국에 두부 한 몫 크게 썰어 넣어 끓여 드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놀랍게도 시래기와 두부는 좋지 않은 궁합입니다. 혹시 시래기가 겨울철 최고의 무기질과 비타민의 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시래기에는 칼슘의 제왕으로 불리는 우유의 무려 2배나 되는 칼슘이 들어있고 소고기의 8배에 달하는 철분이 가득 들어있는데요. 겨울철 다른 식품들에 비해 이렇게 건강에 으뜸인 무기질의 함량이 월등히 뛰어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래기는 추운 곳에서 말릴수록 제맛을 내는 채소인데요. 껍질이 부드러워지면서 맛도 좋아지지만 특히 추위와 찬바람을 잘 견딘 시래기는 영양소도 더 우수해집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장 건강에 좋은 식이섬유는 건조 과정에서 무려 34배나 높아져서 시래기의 35%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때 시래기 속에 칼슘, 철분, 식이섬유가 함께하면 대장암 예방에 엄청난 효능을 발휘합니다. 일단 우리 몸에서 무기질과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대장 속에 염증을 유발하고 유해균이 번식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장 건강이 나빠지고 소화 능력이 뚝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시래기를 드시면 영양소를 가득 보충해주고 대장 속 노폐물과 염증, 발암물질까지 모두 흡착해서 배출하니 시래기는 대장 건강을 위한 최고의 식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중! 이렇게 좋은 시래기를 두부와 드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두부 속의 피틴산 성분 때문입니다. 이 피틴산이 시래기에 가득한 미네랄과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 버리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앞으로는 시래기와 두부를 따로 드셔서 각각의 영양소를 모두 챙겨주세요. 콩으로 만든 두부는 안 좋다면서 된장은 좋다고? 의아하신 분들 계신가요? 맞습니다. 두부와 된장의 차이는 바로 발효 과정입니다. 된장의 발효 과정에서 시래기에 좋은 미네랄을 뺏어갔던 피틴산 성분이 파괴되는 것이죠. 따라서 시래기와 함께 된장을 드시면 콩의 건강 효능까지 챙기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시너지 효과가 또 엄청난데요. 특히 시래기와 된장을 함께 드시면 노화 방지, 항산화 성분이 무려 36배나 증가합니다. 게다가 장 건강에 좋은 것은 물론이고 기적의 항암 보약이 되는데요. 시래기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항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과 노폐물을 완전히 없애주고 암세포의 증식과 전이 그 자체를 억제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시래기에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이때 된장을 함께 드시면 콩의 대두 단백질이 영양학적으로 완벽히 보완해주고 시래기의 군내까지 없애주니 맛의 궁합도 훌륭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단백질이 합성이 안 되니 탈모도 생기고 피부 탄력과 근육량이 뚝 떨어지는 것인데요. 된장 속에 함유된 비오틴이 단백질의 합성을 촉진하니 노년의 근감소증을 완벽히 해결하고 짱짱한 근육까지 챙기실 수 있는 것이죠. 반면 된장에 가득한 나트륨을 시래기 속에 칼륨이 배출시켜주니 서로를 보완해주는 완벽한 찰떡궁합이랍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시래기를 두부와 드시기보다는 된장과 함께 구수하게 끓여 시래기 국시락국으로 드셔도 좋고 시래기 된장조림이나 무침으로 드셔도 참 좋습니다. 두 번째로 시래기와 최악의 궁합인 분들은 바로 위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시래기가 위장에 참 좋다고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물론 맞습니다. 시래기 속의 소와 효소들이 같이 먹은 식품들, 특히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인 아밀라아제가 많아 탄수화물을 분해하여 소화를 좋게 하는 것이지요. 게다가 시래기에는 무에 무려 10배나 되는 식이섬유가 가득하니 장의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개선해서 장 속의 노폐물을 싹 제거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집중! 시래기는 장 건강에 참 좋지만 위장과 소화기관이 약하신 분들께는 좋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양의 섬유소는 오히려 소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해서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만성 소화불량은 물론 복부 팽만감을 유발해서 장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또 시래기 자체가 찬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리를 줄 수 있는데요. 그럼 장 건강이 약한 분들은 절대로 시래기를 드시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시래기의 겉껍질을 한번 까서 부드럽게 잘 불리고 잘 삶아 드시면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불리기 과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시래기를 찬물에 불리면 오래 걸리고 그렇다고 뜨거운 물에 불리면 영양소가 파괴되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에 단시간 내에 불려야 하는데요. 40도 물에 1시간 정도 불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 정도 푹 삶아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팁까지 챙겨드릴게요. 식초를 조금 넣어서 삶아주시면 산 성분이 시래기를 좀 더 연하게 하고 시래기의 누린내를 없애고 식감을 좋게 만들어주니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감자탕에 시래기 가득 넣어 드시지 않으셨나요? 또 예로부터 쌀밥 대신 감자와 시래기를 뭉근히 끓여 드시기도 했는데요. 선조들의 건강식단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감자에 가득한 비타민C와 저항성 전분이 대장 속의 유해균을 모두 사멸하고 시래기의 칼슘이 몸에 모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기까지 하는 것이죠. 혹시 시래기가 겨울 최고의 비타민 보고라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사실입니다. 시래기에는 비타민C가 딸기보다 훨씬 많고 비타민A가 심지어 당근보다도 많은데요. 또 기적의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까지 듬뿍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시래기의 또 다른 별명이 천연 감기약인 것이죠. 우리 몸의 손상된 세포를 회복하고 재생시켜주고 바이러스까지 막아주니 면역력을 쑥쑥 올려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성분들이 항산화 작용을 해서 몸속의 노화와 염증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들을 모두 없애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뚝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혈관을 튼튼하게 하니 심혈관 건강을 위한 최고의 보약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퀴즈! 감자와 시래기의 비타민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과연 그게 어떤 것일까요? 비타민은 일반적으로 열에 매우 약한데요. 놀랍게도 시래기와 감자 속의 비타민, 특히 비타민C는 열을 가해도 손실이 거의 없으니 국으로 끓이거나 조림을 해서 드셔도 비타민을 모두 챙기실 수 있는 것이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래기와 최악의 궁합인 분들은 바로 신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앞서 시래기에 식이섬유가 가득해서 장 건강에 참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당뇨 예방에도 정말 훌륭합니다. 바로 음식물의 소화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해서 식후에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딱 막아주는 것이죠. 게다가
칼슘과 인이 서로 함께 작용하여 골밀도를 딱 올려주니 골다골증 예방과 뼈 건강을 위해 으뜸인 것이죠. 또 치아를 튼튼하게 하니 잇몸과 치아 건강을 위해서 꼭 드셔야 한답니다. 무청 시래기가 밖에서 말려지면서 햇빛 듬뿍 받고 자라 비타민 D가 가득해지는데요. 칼슘이 몸에 가득 흡수될 수 있도록 해주니 더욱더 좋지요. 그런데 여기서 집중! 이렇게 좋은 시래기가 신장이 약한 분들께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요즘 당뇨합병증으로 신장이 약해진 분들이 참 많으시지요. 이 경우 시래기를 많이 드시면 시래기 속의 인 성분이 몸속의 칼슘을 밖으로 배출시키게 되고 오히려 골다골증을 불러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신장이 약한 분들은 절대로 시래기를 드시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기적의 건강 비법이 하나 있는데요. 날이 추워지면서 시큰거리는 관절염과 무릎 통증, 신경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바로 이때 시래기와 들깨를 함께 드시면 최고의 보약이 되는데요. 물론 들깨 그 자체에도 칼슘이 듬뿍 들어있기도 하지만 특히 들깨 속의 오메가3가 시래기와 들깨 속의 칼슘이 몸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게다가 몸속의 칼슘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딱 막아주기까지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들깨와 시래기의 시너지 효과는 바로 치매 예방에 있습니다. 앞서 신장이 약한 분들이 시래기를 드시면 인이 몸속의 칼슘을 뺏어가니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인은 딱 그 단점만 해결되면 뇌 건강의 특효입니다. 바로 인이 뇌세포의 구성요소로 치매 예방을 위한 최고의 성분인 것이죠. 게다가 시래기에 가득한 칼륨이 뇌에 산소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따라서 뇌의 기능을 쑥쑥 올려주는 것이죠. 바로 이때 들깨와 함께 드시면 불포와 지방산이 가득하니 좋고 특히 들깨의 지방질의 90% 이상이 리놀레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성분이 뇌의 신경을 자극해서 기억력을 개선하고 인지 능력을 쑥쑥 향상시키는 것이지요. 그러니 앞으로는 시래기와 들깨가루를 나물로 무쳐 드셔도 좋고 들기름 쪼로록 뿌려 고소하게 드셔서 뇌 건강 효능까지 가득 챙겨주세요. 지금까지 무청 시래기와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인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볼까요? 시래기는 두부와 드시기보다는 된장과 함께 드셔야 해요. 위장이 약한 분들은 꼭 최고의 요리법 기억해주시고 감자와 함께 드셔서 더욱더 건강해지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신장이 약한 분들은 꼭 시래기를 들깨와 함께 드셔야 한답니다. 어떠신가요? 몸에 좋은 시래기, 좋은 궁합의 음식과 함께 잘 챙겨 드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